안녕하세요. 사주마녀입니다. 12운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 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묘. 묘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 묘지, 무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사주에 이 묘가 있다. 그러면 나는 죽나? 무덤으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볼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로 볼 건 아니에요. 무덤이다, 묘지다 그러면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죠. 그럼 이 안에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묘라는 거를 12운성으로 보면은 묘라고 얘기를 하지만 12운성도 있지만 12신살도 있어요. 그래서 12운성으로 묘라고 하는 거는 12신살로 화개살이다. 화개살이라고 하는 건 화려함을 덮다라고 하죠. 그러면 화려함을 이렇게, 이게 이제 화려한 것인데 이 화려함을 덮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화려함이라고 치면은 이 화려함을 이렇게 이제 흙으로 덮어 놓은 거죠. 그러면 얘를 언제 갖다 꺼내 쓰느냐? 얘를 꺼내 쓰려면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또는 사주 내에서 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무덤을 이 덮어 놓은 것을 이제 충으로 깨뜨려서 얘가 바깥으로 발현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쉽게 보자고요. 사주를 매번 설명을 하는데 만세력 있죠. 만세력 보시면 이렇게 8개의 글자 칸이 나옵니다. 요 자리가 일간 자리죠. 우리는 일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옆으로 이제 나머지 7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견이 올 수도 있겠고, 뭐 또는 상관이 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십성들이 하나씩 다 자리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십성하고의 연관성도 있겠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이 묘라는 운성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지에서도 올 수 시지에서도 올 수 있고 일지, 월지, 연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이 묘라는 것이. 그러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십성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자리, 뭐 사회궁이냐 아니면은 가정적인 궁이냐 이런 거 자리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육친관계 이런 것들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 만세력은 다 보실 줄 알 테니까 이제 이 묘가 내 자리에 있는가 또는 없는가 또 있다면 어떤 시간에 어떤 기둥에 있는가 또는 어떤 십성 밑에 있는가 또는 자리 또 보시고 육친관계로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주라는 거는 일간만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일간이 뭐 목이든 또는 화든 목이든 금이든 수든 일간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미 또 참고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주는 다 봐야 되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8글자의 사주만 또 보는 게 아니라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고 짧게는 월운, 일운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미와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2운성으로 이 묘라고 하는 거는 정인하고 흡사합니다. 정인도 뭔가 흡수하는 거죠. 흡수. 그리고 이 묘라는 것도 쌓아두는 거예요. 저장 또는 창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인도 뭔가를 흡수한다. 흡수력이죠. 흡수력.
자, 그렇게 보면 이 12운성 묘는 또 다르게 12신살로 봤을 적에 화개살이 됩니다. 화개살. 이 화개살은 화려함을 덮다라는 의미를 가졌죠. 자, 화려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무덤 안에 이 화려함을 여기에 이제 가둬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화려함이 되겠죠.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이 또 이 안이라는 것이 이제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화개살, 이 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안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화려함을 계속 집어넣고 창고에 집어넣기만 놓고 이 화려함을 언제 꺼내 쓰느냐. 외부에서 대운이나 세운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충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이 화려함을 꺼내서 이제 쓰겠죠.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화개살은 글자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지에 진, 그 다음에 술, 축, 미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제 뭐 진술충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사주원국에 또 없는 분들도 이제 많아요. 근데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 또는 월운, 뭐 일운에서도 이런 진술충미를 내가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 내가 뭔가를 이제 딱 담아둘 수도 있는 그런 운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조금 정갈하게 깔끔하게 자 이렇게 진, 그 다음에 술, 축, 미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진은 수의 고지예요. 술은 화의 고지고 축은 금의 고지죠. 미는 목인데 똑같이 쓸 뻔했어요. 자, 목의 고지입니다. 고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창고라고 할게요. 진은 수의 창고, 술은 화의 창고. 자, 진은 수의 창고, 술은 화의 창고, 그 다음에 축은 금의 창고, 미는 목의 창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내가 이 수가 식상이 되는 사람도 있겠고, 비겁이 되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십성으로 이제 뭐 관계되는 다양하겠죠. 그러면 들어오는 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진토를 가지고 있느냐, 술토, 그 다음에 이제 축토, 미토 뭘 가지고 있느냐 또는 중복해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이 수기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비겁이다. 혹은 뭐 식상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이 왔을 때 그걸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다. 혹은 내가 저장하는 뭐 욕구 또는 창고, 저축 이런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 또는 뭐 돈을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 내 끼를, 재능을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집어넣기만 놓고 못 쓰냐? 아까 쓴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들은 이제 육친으로도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지에 재성이 내 고지다. 예를 든 거예요. 재성 창고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 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돈은 모았을지는 몰라도 또 육친으로 보면은 이제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 진짜 묘지 안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좀 아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또 사주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신 정인과 흡사한데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저축을 잘해요. 이 묘를 가지신 분들이 저축을 잘한다. 그럼 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부자인가? 그건 또 아니죠. 내가 뭘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볼 수 있어요. 저장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말하자면 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뭔가 하나를 배워도
언젠가 내 것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익히고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몰입을 한다거나 몰두를 해서 뭘 하나를 배워도 그냥 뭐 듣고 넘기는 그런 어떤 수집, 정보 수집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묘를 가지신 분들은 진짜 디테일하게 정말 어떤 세세한 정보 다 이렇게 축적을 하죠. 이게 언젠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돼서 내가 과거에 익힌 그것들을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 늘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축적해 놓은 어떤 경험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묘를 가지고 있다. 아이고 내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가? 내 배우자를 무덤 안으로 집어넣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내가 능력자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를 보유하고 있다. 남들이 모르는 내 창고가 있다. 좋게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뜰 살림형입니다. 그 저축이라든가 저장 욕구가 강하죠. 알뜰 살림형이다. 묘지가 강한 여성은 종갓집 혹은 장남과 혼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묘가 강한 여성은 통장 개수가 많은 편에 속해요. 그게 뭐 요것도 뭐 좀 갈리기도 하겠죠. 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장 개수가 많은가. 개수는 많을지 몰라도 뭐 그 안에 든 알맹이는 또 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이제 저축하는, 저장하는, 이제 자기 안에 이렇게 자꾸 차곡차곡 쌓게 하는 그런 어떤 성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묘라고 하는 거는 좀 철두철미한 계획과 실천력이 있습니다. 경험을 다 이렇게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서 쓴다라는 거죠. 음. 약간 좀 불교하고 종교적으로 보자면 불교하고의 이제 관련성도 좀 있고 이 묘를 가지신 분들은 대기만성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저장하고 축적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창고라는 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를 잘 이렇게 담겠죠. 이렇게 잘 안 버려요. 물건 같은 것도. 물론 뭐 버릴 때가 되면은 중도로 왔을 때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겉으로는 예의라든가 겸손해요. 남들이 봤을 적에 아, 저 사람 참 반듯하다. 참 뭐 신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근데 사실 이 묘는 철저한 계획과 실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냉혹하다거나 이기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고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내 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냉혹한 부분, 이기적인 부분 있습니다. 자, 묘. 음, 이 묘는 아까 화개살이라고 했어요. 12신살로 봤을 적에 화개살이다. 요거는 12운성이다. 12운성하고 신살은 묘는 화개살이고 뭐 생은 지살이고 욕은 연살이고 대는 월살이고 뭐 요런 것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묘를 하니까 묘만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화려함을 덮다라고 했습니다. 묘는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꾸미거나 모으거나 쌓아두거나 저장해두거나 남겨두려는 이에요. 남겨두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덮개 안에 나의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죠. 저장 창고예요. 창고가 되는 거 창고 안에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나의 어떤 뭐 금전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끼가 될 수도 있겠고 재능 나의 경험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다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경험치가 상당히 많고 수집해 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쓴다. 꺼내 쓸 것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묘를 가지신 분들이 똑똑하다. 그 다음에 명석합니다.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행위라든가 그런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 계획이 있고 계획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랄까 행동력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나 남들이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참 점잖고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 이 사람 속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간사하다, 또 나쁘다, 이렇게만 볼 거는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묘는 은폐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묘를 가지신 분들한테 뭔가 나 이거 비밀인데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설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충을 맞았을 때, 또는 이 묘를 가지신 분들이 진짜 억가심정이 있다,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들은 얘기를 발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묘를 가지신 분들은 어쨌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습니다. 비밀리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비밀을 또 지키려 하죠. 그리고 남의 어떤 것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까발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점잖다, 우아하다, 고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융통성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고집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이 안에다가 담아둔 게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안에다 담아둔 거기 때문에 내 거야, 내 거. 나의 것. 그래서 이거를 잘 갖다 쓰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막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 쓰느냐? 내가 필요할 때 계획이 있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좀 해주면 되겠는데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이게 편집증 기질도 약간 있습니다. 나의 것이죠. 내가 이제 내 고집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저렇게 저런 거를 다 가지고 가서 다 이렇게 모으는가, 뭐 저렇게 알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뭐에 꽂혀서 저러나 보다, 진짜 편집증 기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집하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집하고, 축적하고, 또 저장하고 싶은 요런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런 욕구가 이 묘라는 게 있다. 아까 정인이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묘는 열등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열등감.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 사주에 이제 이렇게 여기 일간이죠. 그러면은 이 어디든지 간에 이 묘라는 것이 오게 되면 내가 어떤 자리냐, 또는 어떤 시기냐, 자리 또는 시기, 또는 육친, 여러 가지 이제 십성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격지심도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고 열등감도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면 속으로 가면은 질투심이라든가 경쟁심 욕구가 조금 있어요. 배우자와는 조금 무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율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행동력 좀 떨어지죠. 이제 취약하다. 감수성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묘를 가지신 분들이 예술이라든가 예술계 방면, 문학, 요런 쪽으로 이제 발현을 잘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아니, 많다고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이 묘가 연지에 있다. 그러면 가업, 집안 내력과 이제 연고해서 계승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내 집안이 예를 들어서 의사 집안이다. 또는 법조계다. 또는 자영업하는 그런 쪽이다. 뭐 상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우리 집안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 집안의 어떤 내력을 따라서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묘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쪽에 우리 이제 가족 연고가 다 있다. 근데 내가 서울에서 이제 서울살이를 했다. 그러면은 이 연고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연지가 그렇다라면, 연지가 이제 묘가 되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죠? 여기가 일간자리고, 여기가 연지죠. 여기가 월지, 여기가 일지, 여기가 시지입니다. 자, 연지가, 묘면, 가업을 이어받을 확률이 크더라. 자, 월지가 묘면, 리더십과 고집이 있다. 여기는 사회궁이죠. 사회궁. 리더십과 고집이 있더라. 사회궁의 월지가 묘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임원이나 위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리더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죠. 자, 일지가 묘다. 그러면은 이거는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면서 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복잡 미묘한 내면이 있어요. 내가 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가둬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잡 미묘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일지에 안 그래도 이 묘라는 것이 화려함을 덮다, 창고가 있다, 그 안에 가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지에 내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 비밀이 상당히 많죠. 비밀이 뭐 많게도 많겠지만 굳이 뭐 발설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좋게 말하면 입이 참 무겁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지나 일지의 묘가 왕성해지면 직업 직종에서 돈을 만지거나 관리하는 직업이 이제 좋겠죠. 뭐 예를 들면 경제에 관련된 금융, 뭐 재테크, 증권, 주식, 은행 또는 부동산. 그리고 이제 뭐 돈 관리하는 총무라든가, 인간 관리하는 총무라든가, 재무 관리, 또 지하 건축물. 왜냐면은 이 묘라는 것이 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흙으로 덮어놨다. 그래서 지하 쪽하고 관련된 그런 일도 괜찮습니다. 묘는 아까 종교적으로 봤을 적에 불교하고 이제 연관성이 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시설물 관련해서도 직업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운성 이 묘라고 하는 거는 묘지는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귀향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 변질이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묘가 2개 이상이면 삶이 좀 고독하고 적막해요. 묘지는 땅으로 돌아간다. 땅은 움직이지 않죠. 항상 그 자리라든가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12운성의 묘를 가지신 분들은 은근히 이제 신뢰성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속은 내면은 이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바깥에는 굉장히 이제 점잖다, 고상하다. 요런 모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면 발설될 일은 잘 없겠구나.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 변질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적에 어떤 생성된 어떤 성향이라든가 경험한 것들 를 꾸준히 밀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변질이 좀 어려워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해서는 조금 도태되거나
이제 진짜 고독하거나 적막해질 수 있죠. 남들이 다 뭐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계속 이 길만 고수를 한다고 치면은 혼자 이제 단독으로 가는 거니까 고독할 수도 있다. 적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의 이 묘지가 억압을 받았거나 흔들리면 또는 동주의 청간도 묘지에 빠지는 위험성이 있죠. 그 뭐 예를 들면은 임진, 이 진토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고지잖아요. 그 수의 고지니까 얘가 또 임묘가 되고 또 예를 들면은 신금도 있네요. 신금도 임묘가 되죠. 그러면 같은 동주의 청간도 이 지지에 빠지게 되죠. 만약에 이 진토가 참 괜찮아. 위치 여기 뭐 옆 글자에서 어떤 영향을 좋게 받거나 생을 받거나 좋게 발현이 되면 이 임수도 좋게 드러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억압을 받거나 흔들린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임수 마저도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재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집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색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12운송으로 묘다. 근데 이 묘가 이제 재성의 묘다. 그러면은 진짜 자린고비도 들어있어요. 돈 안 쓰죠. 아니면은 내 쓴 만큼, 내 먹은 만큼만 쓰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묘가 십성과 만나면 제일 여기서 메인이죠. 이 묘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화개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함을 덮어놨죠. 이게 이제 화려함이에요. 그죠? 화려함을 이렇게 덮어뒀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려함을 언제 갖다 꺼내 쓰느냐. 외부에서 충이 왔을 때, 깨졌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견이 묘다. 그러면 어릴 적에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복하게 이제 자라는 거죠. 청장년기에 몇 번의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다가 이제 축척을 하죠.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장년기 때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험치,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배운 게 몇 개가 안 돼요. 말하자면 굳이 예를 들면 뭐 책 한 권 읽고 신념 생긴 거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융통성 이런 게 조금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이렇게 축적하고 수집하고 저장을 하면 나중에는 이것들을 내가 융통성 있게 좀 유도리 있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기 때는 진짜 책 한 권 읽고 신념 생긴 거랑 똑같다. 내가 배운 거는 요거다. 뭐 배운 게 이것뿐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맞죠. 상황은 늘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대처 능력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좀 길게 봤을 적에 보면 인생의 전반과 후반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화려함을 덮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화려함이죠. 그러면 계속 덮어두고 있다가 인생 전반에는 덮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제 발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젊었을 때 이제 청장년기 때 이게 이제 깨져서 이거를 썼는데 이제 또 인생 후반에 가서는 다시 화려함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후반이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는 겁재가 묘다. 그러면 겁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것을 이제 빼앗다. 라는 거죠. 이 겁재가 내 것을 빼앗아 가죠. 뭐 인성도 가져갈 수 있겠고 재성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성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재성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문서, 엄마, 뭐 돈, 여자 뭐 이렇게는 보지만
또 사주에 따라서는 또 다 다르게 또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겁재가 묘다 그러면 불안정한 가정, 부모라든가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정합니다. 뭐 가정이 조금 위태위태하다든가 부모님이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지낸다든가 아니면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정하다, 늘 뭐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한 곳에 못 있을 수도 있어요. 늘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년기 이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아까 이 묘라는 게 인생의 어떤 전과 후가 확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불안한 가정사다 그러면 장년기 이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묘 자체가 가다두는 거죠.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재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배우자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뭐 무정할 수는 있지만 이혼율 이혼율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식신이 묘다.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설, 행동, 또 배움도 돼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말도 할게요. 발설. 이거는 뭐 다 포함해서 발설이라고 하겠다. 그죠? 이제 뭐 표출. 청소년기 이후 갑작스럽게 운세에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신이 묘다 그러면은. 그리고 식신이 묘다. 식신은 나의 이제 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묘로 가게 되면 또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육친으로 보게 되면 아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병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신이 묘다. 식신은 발설하고 행동하고 뭘 배우고 말로 드러내고 표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행동. 그러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7.8기의 형태죠. 진짜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뭐 그런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둬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써야 되죠. 그래서 짠돌이 기질이 있습니다. 내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애착,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저장을 하려고 하죠. 저축.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뭐 드러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비밀스럽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우리 집에 가면 뭐 있다. 우리 엄마는 이렇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다. 내 동생은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발설을 하거나 드러내거나 그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이 안에 다 내가 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 내 돈 있다라는 걸 티를 안 낸다라는 거죠. 그게 없다 없다 나 없다. 있어도 없다. 짠돌이 기질이 좀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에 관련해서도 내 정보를 바깥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진 않아요. 나 이만큼 알고 있다 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은 계속 그걸 모른 척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언젠가는 씁니다. 상관이 묘다. 상관은 아까 식신도 그렇지만 이제 발설. 이 발설도 그 식신하고 조금 다르죠. 예, 도발적에 가깝습니다. 도발성에 가깝죠. 도발. 그리고 이제 약간 포장,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뭐 화장이 포함되겠다. 그죠? 이 안에. 자, 도발적입니다. 상관이 묘다. 그러면은 이 상관은 바깥으로 이제 발설을 하려는 기운이 있죠. 근데 이 화려한 게 이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이 화려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속 꺼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발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 상황에, 이 어떤 상황에 이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모한 삶의 형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충동적이라 보니까 계획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약간 계획이 있으면 조금 약간 좀 겸손하게 만약에 내가 상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묘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깊게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자, 드라마틱한 재미는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드라마틱하죠. 재밌어요. 늘 새로운 게 있고 늘 발설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 역시도 뭔가를 계속 축적한 게 있기 때문에 늘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갈망, 열망, 뭐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이제 막 즐겁고 행복하죠. 막 재밌어. 근데 이제 주변인들은 힘들죠.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상관이 묘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내 사주에 상관이 묘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즐거웠는데 우리 엄마가 힘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구나. 아이고 내 친구들이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편제가 묘입니다. 편제가 묘면 안정적인 어떤 전반부를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불안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편제 자체가 내 것이 아니죠. 모두의 것이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큰 거를 내가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이만큼에서 이제 요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제가 묘이신 분들은 보험이라든가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잘 된 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이고 관리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제가 이제 뭐 아버지기도 하고 또는 여자 또는 돈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성 문제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제가 무효기 때문에 진짜 재성을 그러니까 육친으로 봤을 적에 이 묘로 쏙 넣어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내 옆에만 오면 사람이 죽냐 뭐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니고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이제 못 챙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내 것이 아니다 모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묘라는 거는 언젠가는 이렇게 덮어둔 거를 딱 이렇게 충을 가하면 깨지죠. 이게 다 금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것을 못 지킨다. 음, 내 것을 지키기 힘들다. 그래서 관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험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죠. 정제가 묘다. 정제는 이제 월급 같은 거예요. 그죠? 내 노력의 성과물. 이 정제가 뭐 돈도 될 수 있지만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뿌린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에게 이제 그만큼은 따박따박 주죠. 청년기까지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청년기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반부터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반부터 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제가 묘다. 그러면은 내 정제를 내가 요 안에다가 딱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화려함을 덮어놨기 때문에 이 덮어놓은 거는 언젠가는 꺼내진다라는 거예요. 중반부터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정제는 아까 월급이다. 내 노력의 성과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뭐 수집하고 저장하고 축적하고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의식주 부분 먹고 사는 데는 좀 괜찮다 안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관이 묘다. 편관이 묘다 그러면은 편관은 그 어떤 뭐 개혁 요런 의미가 조금 강하죠.
이제 뭐 불모지,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뭔가 새로운 창조,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평관이다 그러면은 개혁을 해야 되고, 불모지 개척도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막 급하게 서둘거나, 너무 에너지를 쏟거나,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요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힘의 어떤 강약 조절이 필요하죠. 뭐 필요에 따라서 느리게 혹은 빠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삶의 기복도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개혁이 있고 개척이 있고 창조물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상황을 이 현재의 상황을 만족하지를 않아요. 계속 뭔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죠. 너무 이제 이게 강하다 보면 삶의 어떤 기복이 이제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느리게 혹은 때에 따라서 빠르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은 이제 직업, 물론 남성도 관인이기 때문에 직업이 될 수 있겠죠. 여성은 직업이라든가 남편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편관이 묘다 그러면은 여성 입장에서 내가 이제 가장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가장이 돼야 되고 내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관이 묘다. 정관이 묘다. 그러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남편이 불안정합니다. 사주에 이제 우리가 저 정관을 가장 좋게 이제 보죠.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정관이 있으면 뭐 정인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게 많죠. 근데 이제 정관을 좋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정관이 묘다. 그러면은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남편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관이 묘가 되면 내가 진짜 집안의 어떤 가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육친적으로 봤을 때 또 배우자, 남편이 뭐 아프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다 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정관이 묘다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직장이 되겠죠. 뭐 나는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뭐 그만둬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월급을 계속 못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있으나 심사가 늘 불편해요. 정관은 또 비겁이 있으면 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긴장 모드인 거예요. 불안감.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편인이 묘다. 편인, 인성이죠. 그러면은 비겁이 이렇게 있으면 인성은 나를 생해주죠. 느리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편인이 묘다. 나를 생해주는데 또 이 안에 있어. 그러면은 아까 움직임이 떨어진다. 비활동적이다. 활동성이 좀 취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집은 잘하지만 이걸 가져다가 발현하기는 조금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해주니까 인성이 또 나를 생해주고 하니까 느리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편인인데 내가 묘를 가지고 있다 또는 정인인데 내가 묘를 가지고 하여튼 인성인데 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되게 바지런합니다. 근데 여유가 있어 보여요. 사람 자체가. 진짜 그 주변에 한번 보시면 진짜 그렇네 싶을 거예요. 의지력은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묘 자체가 움직임이라든가 비활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성 자체가 나를 또 생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안 움직여도 주변에서 다 뭐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집만, 뭘 받는 것만 계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게으른 거, 게으르다. 이건 아니에요. 철학이라든가 종교적인 분야 또는 예술 분야, 의학, 신체 관련된 직업이 적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편인은 또 이제 몰두하는 거고, 한 곳에 이제 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떤 특이 학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정인이 묘다. 정인은 이렇게 아까 편인도 했지만 정인 생해주죠. 정말 바른 생이죠. 진짜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뭐 해주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내가 뭐 하기 싫어도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안정적인 의식 줍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지장이 없다. 뭐 비싼 밥에 진짜 배부르게 이건 아니어도 항상 곡기 시간 되면은 끊이지 않고 그 시간에 밥을 딱딱 먹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제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인이 묘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이제 좋은 집에 진짜 매 끼니 밥이 딱딱딱 나오는 그런 집일 수도 있겠고, 또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저 어디 이제 탁 소속이 돼서 꼬박꼬박 콩밥을 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사주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정인이 있구나, 나를 생해주는구나,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인, 인성이 많으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엄청 좋을 것 같지만, 대신에 이 나라는 어떤 비겁을 굉장히 무기력화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개가 이제 여러 십성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참 좋죠. 이왕이면은 내가 좀 생을 받고 또 내가 적절히 표출하고 내 거를 이제 드러내고 이러면서 가는 게 좋지. 이렇게 막 좋다고 해서 인성만 우르르 가득 차 있다. 뭐 관성이 좋다고 해서 정관만 주르르 까 있다. 그거는 좋지 않다.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인이 묘다. 정신수련, 힐링, 명상, 종교 쪽 직업하고 적성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생각이 깊죠.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연구 기질도 굉장히 강해요. 이제 어떤 뭐 사안에 대해서 학문적, 학술적으로 이제 개입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어떤 파고드는 거,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인이 묘다 그러면은 또 나쁘게 얘기하면 뇌피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혼자만의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워 담은 어떤 창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에 좋은 것만 있다, 나쁜 것만 있다, 혹은 이것저것 섞여 있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행동력이 굼뜬데 생각만 가득하게 있다 보면 주변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행동력이 조금 굼뜨니까 계속 뭔가 하고 있대. 뭘 하는데? 생각을 좀 많이 했대. 답답하죠. 이제 부모로 인해서 갈등이 이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나를 생해주는 부모죠. 근데 이제 묘로 왔기 때문에 나하고는 조금 안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간 자리죠. 자, 여 자리가 이제 연주,
그리고 월주, 일주, 시주. 자, 연지가 묘다. 글자로 쓸게요. 연지가 묘다. 그러면 고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선선을 지키는 스타일, 성실한 노력형이 많습니다. 가업승계 가능하죠.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이제 그 고향 쪽 연고를 찾아서 올 확률도 높습니다. 월지가 묘다. 이게 월주죠. 월지입니다. 요 자리가. 여기는 정간, 여기는 지지. 그죠? 요 자리가 정간, 요 자리가 지지. 뭐 글자를 조금, 자, 요 자리가 지지, 요 자리가 정간. 월지가 묘다. 월지가. 자, 월주는 사회궁이면서 이제 부모님 자리가 되겠죠. 부모운이 좀 박복할 수 있어요. 주변으로 인한 금전소실이나 채무 부담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데 계속 아직도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청년기, 뭐 청장년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월주 자리가.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하거나 축척을 하거나 차관권 읽고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융통성도 조금 떨어지고 뭐 유도리 이런 거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자기 고집, 내가 이제 차관권 읽고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에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아직 못 주워 담았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한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있겠다. 그래서 요때는 뭐 금전 거래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때에는 타인을 조금 이제 배려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일지가 묘다. 일지가 묘다. 여기는 이제 나라는 어떤 근원이 되겠고 또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죠. 중년 이후에 운세가 하강할 수 있어요. 일주가 이제 묘지가 되면 여기가 묘인데 여기는 묘가 아니다. 그러니까 월지가 묘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전반 또는 후반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랬어요. 화려함이 확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함을 덮어놨던 그 덮개를 확 열고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주자리 기둥에서 일지가 묘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중장년기에 들어서 힘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젊을 때만큼의 에너지가 또 많이 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때에 일지 자리가 묘다 그러면은 중년 이후부터는 운세를 좀 하강할 수 있어요. 부부 인연도 조금 취약하고 의식주라든가 주거, 그러니까 계속 뭐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옮긴다든가 좀 이렇게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열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에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한다든가 막 계속해서 뭔가 벌리려고 한다든가 투자라든가 버린다 요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주 자리입니다. 시지가 묘다. 요 자리가 묘다. 그러면은 병약한 유소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식궁이죠. 자식의 어떤 이제 몸이 좀 허약한 부분도 있겠고, 나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 역시도. 왜냐하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녀 걱정,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자녀 걱정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늘 자식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안 좋다, 불우하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고, 시지가 묘기 때문에 자식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좋은 걸로도 늘 걱정을 합니다. 저게 밥은 먹었을까? 오늘 뭐 출근은 잘했을까? 학교는 잘 갔는가? 그런 걱정을 늘 안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시주는 또 나의 개인 어떤 나의 말년이 되기 때문에 이 시주가 묘다. 그러면은 의식주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축척을 한다. 뭐 저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때에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진짜 알맹이가 있다. 어, 알부자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2운성의 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2운성은 절태양생, 욕대록, 왕쇠, 병사, 묘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운성도 있고 12신살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12신살도 이 다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2신살은 좀 패스를 당분간은 좀 하고 우선 12운성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